감히 청소부가 손님에게 지시를 해?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수수한 직원을 내려다봤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그녀가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25년 만에 동창회, 숨겨진 정체, 그리고 완전히 뒤바뀐 운명. 지금부터 모두가 숨을 삼키는 순간을 보게 될 겁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라페어. 44살의 윤가람은 수수한 청바지 차림으로 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가람은 바닥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야, 윤가람, 또 똑같은 옷이야? 장서율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희 집에 돈 없어? 빨래도 안 해? 주변 아이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까지. 가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 나는 이 호텔의 사장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사장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1살의 최다연 대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다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람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래도 이런 일까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할 일인데. 다연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가람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다연 씨.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정리돼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평소와 다르신 것 같아서요. 가람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오늘 동창회가 있어요. 와, 정말요? 언제만이세요? 25년 만이에요. 다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럼 정말 오랜만이네요.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가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반갑기보다는 두려웠으니까요. 오전 8시 가람은 18층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케줄표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청담 고등학교 동창회. 가람은 스케줄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지우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가람아, 어머니야. 70살의 어머니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아버지 약 먹여드리고 나서 전화했어. 가람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90살 아버지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나으신 것 같아. 그런데 가람아, 너 목소리가 왜 이래? 어머니는 언제나 가람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누군데? 무슨 일 있어? 가람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어머, 정말 좋겠다. 서율이도 올까? 어머니가 장서율 이름을 언급하자 가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율이 가람을 괴롭혔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가람이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요. 그럼 정말 반가우시겠네. 그때 그 애가 얼마나 예뻤는데. 가람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예뻤지만 차가웠던 서율. 가람아, 너무 긴장하지 마. 너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딸 자랑스럽게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가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오전 9시 직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람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창의 생각뿐이었습니다. 53살의 김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VIP 손님이 불편하다고 하신 건이 있는데요. 네, 어떤 불편함이었죠? 가람의 대답이 늦었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체크인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김 부장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가람이라면 즉시 대응책을 물어봤을 텐데요. 47살의 이 과장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에 개인 일정이 있으시죠? 네, 잠깐 나가야 해요. 혹시 중요한 약속이세요? 가람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예요. 회의실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요? 몇 년 만이세요? 25년 만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하지만 38살의 박 과장이 다른 걸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기쁘시기보다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가람이 당황했습니다.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요. 김 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저도 동창회 갈 때마다 긴장돼요. 왜요? 세월이 흘렀잖아요. 서로 많이 변했을 테고.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았을까봐 두려운 거였습니다. 서율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할까봐요. 점심시간, 가람은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진짜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이상하시잖아요. 이상하다는 게 뭐죠? 평소에는 모든 걸 다 챙기시는데 오늘은 좀 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연 씨,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저요? 그냥 평범했어요. 왜요? 친구들과 사이는 어땠어요? 다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럭저럭이었어요. 특별히 인기가 많지도 왕따를 당하지도 않고 왕따라는 말에 가람이 움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연이 가람을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 사장님 고등학교 때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가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연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동창회가 좋은 일인데 이렇게 안 좋아하시니까요. 가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오후 일정 때문에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뭐죠? VIP 룸 예약이 들어왔는데 혹시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김 부장님이 처리해 주세요. 김 부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가람이라면 VIP 손님은 반드시 직접 체크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좀 바빠서요.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동창의 생각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후 1시, 가람은 개인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간단한 액세서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25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늘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받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다연이에요. 들어와요. 다연이 들어오더니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창회 가시니까 꽃 한 송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가람이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사장님이 늘 저희를 챙겨주시잖아요. 저도 사장님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다연의 진심에 가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가람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다연 씨, 저는 고등학교 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어요. 가난하다고. 다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무서우세요? 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다연이 가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지금의 사장님을 보세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지만 그들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가난한 아이로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럼 어떠세요? 사장님은 사장님이에요. 다연의 단순하지만 따뜻한 말에 가람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가람이 호텔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김 부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에요? VIP 손님이 갑자기 컴플레인을 제기하셨어요. 가람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떤 컴플레인이죠? 객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시네요. 평소 가람이라면 즉시 달려가서 직접 확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창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처리해 주세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안 가보세요? 오늘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 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가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보다 개인 일정을 우선시한 게 맞나 싶었거든요. 김 부장님. 네. 혹시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사장님. 오늘은 편하게 다녀오세요. 김 부장의 말에 가람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동창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가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가람은 입구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용기 내자. 이제는 달라졌어. 안으로 들어가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 윤가람. 44살의 박민채가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민채야, 반가워. 너 정말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민채의 따뜻한 반응에 가람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너는 뭐 하고 있어?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와, 멋있다. 어떤 호텔? 가람이 망설였습니다. 정확히 말해도 될까요? 라페어 호텔이야.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 응. 대박. 거기서 뭐 해?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해. 가람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가람이 돌아보자 장서율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가람 맞지? 서율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똑같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람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서율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서율이 가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옷은 예전보다 좀 나아졌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가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서율아, 너는 어떻게 지냈니? 나, 당연히 잘 지냈지. 남편이 건설회사 운영하거든. 서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정말 잘 돼서 바쁘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서율이는 다르네. 부럽다. 서율이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람이 너는 뭐해? 아까 민채가 호텔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응. 호텔에서 뭐해? 청소? 서율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가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 여러 가지라는 게 뭐야? 설마 아직도 가난해? 서율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율아, 그만해. 어머, 화내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때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행사 협조 요청으로 김 부장과 다현, 이 과장이 외부 레스토랑에 합류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라페어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 부장과 다현 그리고 이 과장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김 부장이 가람을 보자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서율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페어 호텔 윤가람 사장님의 직원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컵을 놓치며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정말? 속삭임이 줄을 이었습니다. 라페어 호텔의 사장이라고?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부장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네, 저희 사장님은 라페어 호텔 그룹의 대표이사이십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가람이가 정말 호텔 사장이야? 라페어 호텔이면 정말 유명한 곳인데. 대박이네. 이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10년 전 작은 모텔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호텔을 만드셨어요. 다현도 덧붙였습니다. 새벽마다 직접 호텔을 점검하시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세요.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율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람이가? 가람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율아. 나는 라페어 호텔의 사장이야. 김 부장이 서율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율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라페어 호텔 그룹 대표이사 윤가람. 명함을 보자 서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 무시하던 가람이 갑자기 성공한 기업인이 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서율이 떠듬거렸습니다. 가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율아. 이해해. 하지만 가람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가람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과시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요. 다른 동창들이 하나씩 가람에게 다가와서 축하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뤄낸 거야? 존경스러워. 하지만 가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성공을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김 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직원들이 나간 후 동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람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율만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동창회가 끝날 무렵 서율이 조용히 가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람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서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람아, 정말 미안해.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서율아. 아니야, 내가 끝까지 말하게 해줘. 서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겉모습이나 돈으로만 판단했어.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 가람은 조용히 서율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를 보면서 느꼈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성공한 거잖아. 서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람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가람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유라, 이미 용서했어. 정말? 응.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많이 고민했어. 너를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 가람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 우리 모두 어른이 되었으니까. 서율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가람아. 너 같은 친구를 잃을 뻔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가람이 서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율은 그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자 다른 동창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채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람아, 정말 멋있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름다워졌구나. 맞아.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당당하고 따뜻해 보여.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가람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 나도 가람이처럼 살고 싶어. 진짜 멋진 사람이 되었네. 동창회는 이후 훨씬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경쟁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8시 동창회가 정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람은 한 명 한 명과 정중히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람아, 연락처 꼭 알려줘. 가끔 안부 묻고 싶어. 호텔에 놀러 가도 돼? 다음에는 우리가 너희 호텔에서 모임하자. 모두들 가람과 계속 연락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율도 마지막에 가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람아,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나도 고마워. 이제 우리는 진짜 친구니까. 레스토랑을 나서며 가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들을 드디어 털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가람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에 직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관심, 다연이 준비해준 꽃다발, 김 부장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동창들과의 진솔한 만남,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율과의 화해는 정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김 부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김 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셨죠? 가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다행입니다. 사장님이 당당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가람은 호텔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기뻤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의 상처까지도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람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25년 만에 동창회를 다녀왔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하루였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앞으로는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원들과 함께 호텔을 운영하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람은 호텔을 한 바퀴 더 돌아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운을 안고 평온한 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닫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가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